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대남 테러의 역량을 집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오늘 전해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문가 초대해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회장님께서는 어떤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테러의 양상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진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정도 이제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먼저 이제 대인 테러입니다. 대인 테러.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런 납치라든가 또는 또 이제 암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인 테러에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대물 테러인데 이제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그런 그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공격이 이제 가능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되는 사항이 이제 사이버 테러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이버 테러를 그래서 이제 비정형적 도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형태도 없고 아무것도 이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사이버 테러가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위험의 1순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테러범들 입장에서는 물리적 테러를 자행해야지 사회적 이제 공포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폭발물이라든가 또는 화생방, 생화학 무기에 의한 그런 그 국민을 상당히 그 공포심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테러가 자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그 IS가 저지르고 있는 테러들도 이른바 소프트 타겟이라고 해서 과거처럼 중요 시설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중들이 모여드는 그냥 이렇게 완전 열려 있는 그런 곳들을 많이 타겟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테러의 유형 중에서 이제 조금 손쉽게 타겟할 수 있는 것을 소프트 타겟, 그리고 조금 이제 공격이 조금 어려운 데를 이제 하드 타겟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IS라든가 국제 테러 단체라든가 모든 테러 단체들이 이제 공격을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공격의 유형이 이제 소프트 타겟이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IS라든가 국제 테러 단체들도 아무 죄 없는 그런 그 대중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의 그 전략의 일환으로서 또 소프트 타겟, 군사 시설에 대한 그런 또 국가 시설에 대한 이런 공격도 지금 두 개의 전략을 동시에 이렇게 이제 감행하는 그런 그 이제 전략의 변화 이런 것들도 이제 감지가 되고 하드 있습니다. 타겟도 공격하는 그렇습니다. 양대 전략으로 한다는 거죠. 네네.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 만약에 테러를 자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 북한이 입을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 여론이 더 나빠질 것이고 제재가 더 강화될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들이 한 것인지 아닌지 잘 밝혀지지 않는 그런 테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테러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좀 이제 쉽게 이제 선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그 걱정스러운 것이 직접 북한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방법.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국제 테러 단체와 이제 연합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국내의 그 불만자들 그리고 탈북자들 이런 종북 세력 이 사람들을 이용한 그런 그 테러의 방법도 강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제 테러 단체가 그런데 북한의 테러를 대신해줘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돈이죠. 과거에 1986년도에 그 김포공항에서 그 폭발물 사건이 있었어요. 폭발물 테러가 있었는데 그때도 5명의 인명이 살상됐는데 이 사건 역시 당시에는 단순히 이제 북한의 소행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독이 통일된 이후에 동독 독일 정보 기관에서 이제 수집된 그런 그 정보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테러는 북한이 국제 테러 중동의 국제 테러 단체 아부 니달이라고 그러죠. 아부 니달이라는 국제 테러리스트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제 자행한 테러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테러의 대가로서 테러를 자행한 대가로서 이제 상당한 이제 금품이 또 이제 제공되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되겠습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아까 오늘 청와대 국정원에서 지목한 것이 대인 테러, 그러니까 우리 요인들이라든가 주요 탈북 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납치하거나 아니면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독극물을 쓸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너무 쉽게 이건 북한이 한 것이구나라고 지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이제 두 가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기들의 그 존재를 자기들이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테러를
했다는 뭐 이런 것을 이제 숨기고 싶겠지만 결정적인 경우에는 북한의 이제 존재감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적으로는 이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또 이제 풍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뭐 신상옥 감독 부부 그 납치 사건이라든가 여러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분명히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은 증거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그런 사항들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을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오히려 네네. 두려움, 공포를 극대화시키기 네네. 위해서 그런 효과를 노릴 수도 네.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저질러왔던 테러들을 유형별로 좀 살펴보면 다음엔 어떤 걸 하겠구나라는 것이 좀 유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형별로 좀 어떤 테러들을 지금까지 저질렀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제 유형별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인 그리고 이제 대물 사이버 테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만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국내에 있는 이 종북 단체라든가 사상적으로 이제 북한을 그 추종하는 그런 세력이 지금까지 저질러왔던 것이 네네. 그 사례들 그를 좀 말씀해 주시죠. 과거에 의해서 이제 과거에 그 많이 발생했던 테러 1950년대 6.25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북한에 의해서 자행된 테러가 국내에서 발생된 테러는 90% 정도가 북한에 의한 테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약 1,100여 건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요한 사건이 이제 대인 납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상옥 감독 부부라든가 뭐 이런 이제 납치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암살 사건이라면은 이제 유경수 여사 문세강 사건이죠. 대인 테러고요. 문세강 우선 사건. 폭탄 테러가 네. 제일 그 사례에서 제일 많았던 건 폭탄 테러였군요. 그렇죠. 아웅산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종의 뭐 이제 폭탄 테러가 뭐 되겠죠. 86년 김포공항 폭탄 테러 네, 어떤 것이었어요? 김포국제공항 이제 폭탄 테러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1970년도에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 미수 사건도 빠질 수 없는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86년 김포공항 테러 때도 실제로 그 피해가 많았습니까? 그렇죠. 5명이 죽었죠 당시에. 1,000명이 숨졌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고요. 그렇죠. 당시에는 북한의 소행인지를 몰랐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밝혀진 사항입니다. 그게.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요인 납치한 사례, 요인 납치 또는 습격한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상옥 최은희 부부 납치 사건이 있었고요. 청와대 기습미수 김신조 사건이죠. 직접 청와대를 겨냥했던 청와대 사건. 1.1 사건이죠. 1.1 사태죠.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은 1974년도에 이제 74년이었고요. 발생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한영 피살 사건이 분당에서 또 이제 발생한 그런 그 사건이었습니다. 네, 탈북한 고위층 네, 북한 네. 로열 패밀리 그렇습니다. 이한영 네. 피살 네. 사건이 있었고요. 항공기 테러도 많았습니다. 항공기 테러가 이제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이제 발생된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상당히 단골 메뉴로 이렇게 이제 등장했던 테러가 이제 항공기 테러예요. 1958년도에 민간 항공기 납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69년도에 네. 강릉발 서울행 항공기 납치 사건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1987년도, 88년도 그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자행됐던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그래서 약 155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 사이버 테러가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 양상의 사례들이죠. 2009년에 디도스 공격이 있었고요. 2014년 우리가 사실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사건 때만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한테는 큰 어떤 피부로 와닿는 피해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이버 테러를 본격적으로 자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그 피해, 어떤 그 혼란들이 있을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이버 테러는 이제 국가 중요 시설을 이제 마비시켜 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한수원 테러라든가 뭐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는데 사이버 테러를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비용을 가지고 엄청난 그런 그 손해를 이제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이버 테러는 가장 북한의 입장에서 손쉽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테러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주체를 밝혀내는데도 또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은 지금 정찰 총국이 있어요. 정찰 총국에서 대남 그리고 해외 그리고 그 공작
공작을 전부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이 정찰총국이 2009년 2월에 이렇게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테러 임무를 자행한 그런 그 부대들이 분산돼 있었어요. 3개 정도가 분산돼 있는데 이 기구들을 전부 이제 정찰총국으로 이제 결집을 시켜가지고 조직을 새롭게 해서 이제 테러를 이제 자행하고 있는데 또 이제 대남 공작을 자행하고 있는데 적공 일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적공 일꾼. 적공 이 적공 일꾼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이거 뭐냐면 적의 공작을 와해시키는 일꾼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적공 일꾼들이 이제 해커 임무라든가 이 심리전, 사이버 심리전 임무를 이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요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사회적인 대우라든가 그리고 이제 위치를 많이 이렇게 이제 격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적공 일꾼들이 이런 사이버 테러라든가 사이버 심리전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북한이 뭐 실제로 테러를 자행할 것인지를 누구도 확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들이 많았고 김정은이 역량을 결집해라라고 지시를 한 것이 전해졌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대비 태세는 잘 지금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테러 작전, 전술 측면에서는 상당히 강국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대테러 전략 측면에서는 유치원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대테러에 있어서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조직이 돼 있어야 되고요. 조직을 뒷받침할 시스템을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그 법률적인 측면, 법률적인 그런 그 제도가 이제 확립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상당히 이제 미흡한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예로 들으면은 미국은 이제 9.11 이전과 이후에 이제 대테러에 이제 대비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시스템 제도가 이제 많이 바꿔졌습니다. 이제 대테러 임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정보 활동이거든요. 정보 활동인데 미국은 과거에 이제 정보 기관을 디바이드 정책을 했어요. 디바이드 앤드 컨트롤이라고 해서 분리를 해서 이제 통제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군데에 정보 기관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힘이 세지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서 통제를 하자 그랬는데 9.11 이후에 미국은 이제 통합의 정책으로 정보 기관을 통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테러 방지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 정보 기관에 대한 그런 그 불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그 테러 방지법의 그 방향이 좀 다른 데로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측면도 이제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대테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보 활동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테러 방지법의 이제 방향이 어떻게 이제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미국의 경우를 우리가 시사점으로 이렇게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만종 한국 테러 학회장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